제 이름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4,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집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술 한 잔 걸친 목소리로 여보 나왔어 하고 들어오곤 했고, 아들은 방과 후 친구들을 데려와 거실을 온통 어지럽히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끝에 결국 떠나보내야 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해 부산으로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로 제 곁을 자주 찾을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전화조차 뜸해질 때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덕분에 제 집은 이제는 정막이 가득하고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활의 리듬이 되었지요. 저의 하루는 거의 늘 비슷합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창가에 앉아 차를 우려 마십니다. 햇살이 살짝 비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의식처럼 작은 잔을 두 손에 감싸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지지만 마음까지 덮이지는 못합니다. TV를 켜놓지만 뉴스 진행자의 빠른 말투가 공허하게 흘러나갈 뿐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멈춘 드라마나 예능도 한동안 시선을 붙잡지 못합니다. 책장을 펼쳐도 글자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만 훑다가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가까운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곤 하지만 그조차도 생활을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려오는 매미 소리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게는 더욱 외로운 방향으로 들려옵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나름 가정도 꾸리고 사회생활도 해왔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몇 마디 말조차 하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마트에서 점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하고 묻는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주름들이 어느새 자리 잡았고 늘어져가는 피부와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렇게만 살다 끝내야 하나 하는 불안이 늘 꿈틀거렸습니다. 그나마 제 삶의 작은 활력소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영상 강좌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영상을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단순히 기술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거나 자녀들이 독립해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따뜻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강좌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친구 미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 언니, 요즘 진짜 재미있게 다니는 데가 있어. 혹시 들어봤어? 중년 나이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트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추억이나 퇴폐적인 이미지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나이트, 우리가 거길 왜 가? 하고 제가 되물었을 때 미자는 소녀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생각보다 괜찮아. 거기 가면 다 우리 또래야. 춤도 배우고 음악도 듣고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생기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들어봤어. 요즘 중년 나이트가 유행이래.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도 많다더라.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뭐해?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 그 순간 저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제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 춤을 배우고 나이트에 가는 게 과연 어울릴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이것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설 때 저는 평소와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누워도 자꾸만 미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중년 나이트 나도 한번 가볼까? 거기서 정말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드디어 미자와 함께 중년 나이트 앞에 섰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저를 유혹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음악은 낯선 듯 익숙한 리듬으로 제 몸을 흔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해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손을 잡고 디스코장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긴장과 설렘이 다시 제 가슴 속을 간지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가득 번쩍이는 조명,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교차하며 어지럽게 흔들리는 공간, 그리고 음악 속에 몸을 맡긴 사람들의 숨결과 열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뜨거운 공기가 제 살갗을 스치자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향수 냄새, 술잔에 부딪히는 소리, 박자에 맞춰 흔들리는 어깨와 허리선. 그 모든 것이 저를 낯선 자극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감싸쥐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이미 제 심장은 제멋대로 박동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긴장 풀어.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면 돼. 그 말이 제 귓가를 스치자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무대 앞에서는 몇몇 커플이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여자의 허리선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여자는 눈을 감은 채 그 리듬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도 오래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제 살갗에 닿는 듯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한때는 나 역시 누군가의 손길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았던 여자였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춤 배우러 오셨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전해진 전율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음악에 묻히지 않고 제 귀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한 눈빛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박 선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깊고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치자 가슴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손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듯한 감각이 제 손끝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이끌며 음악에 맞춰 기본 스텝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꼬이고 몸이 굳었지만 그의 손길은 마치 안전한 울타리처럼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가볍게 짚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이 제 살갗에 닿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혼란과 동시에 이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저를 믿고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의 숨결이 귓불에 스치자 심장이 귀 뒤까지 쿵쾅거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불필요하게 경직되었다가 그의 리드에 따라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리듬은 점점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고 발걸음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며 자세를 교정해 줄 때마다 제 몸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하나둘씩 깨우는 듯 했습니다. 춤이 이어질수록 제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음악 소리는 요란했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고요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제 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의 이마와 제 이마가 가까워져 불과 몇 뼘 간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는 아슬아슬했고 마치 금세라도 선을 넘을 것만 같은 긴장감이 공기를 뒤덮었습니다. 제가 스텝을 잘못 밟아 그의 가슴에 부딪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진 단단한 팔의 압력, 그리고 그 품 안에 잠시 안긴 듯한 느낌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살결 위로 그의 체온이 스며들어 왔고 그 따뜻함이 곧 제 심장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일종의 은밀한 대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리듬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저는 말없이 대답하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는 순간순간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서로의 호흡과 심장 박동이 얽혀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며 자세를 이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제 살갗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런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더욱. 그런데 지금 음악 속에서 그의 리드에 따라 흔들리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저는 다시금 여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흘러내린 조명이 우리 얼굴을 스치며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눈과 제 눈이 맞닿았고 그 안에서 묘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그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막아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제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춤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전율처럼 제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성이 아닌 감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흐르는 기묘한 떨림은 오랜 시간 갈망했으나 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제 허리를 끌어당기며 가까워질 때마다 제 몸은 저항이 아닌 수용으로 반응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몸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음악이 잠시 바뀌는 순간 그의 손길이 천천히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저는 그의 체온과 숨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가슴은 빠른 박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았을 때조차도 제 귀에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와 그의 심장 박동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단 한 번의 춤, 단 한 번의 손길이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다시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중년 나이트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세상을 엿본다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그곳은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 선생과 함께 춤을 추는 순간은 제 하루의 가장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듯 지나친 몰입은 늘 균열을 불러오곤 하지요.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의 눈빛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느낀 따스함 대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은 것은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대화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혼자 지내시니 외롭진 않으세요? 라든가 아드님은 멀리 계시니까 자주 챙겨주진 못하시겠네요. 같은 질문들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 속에는 은근한 탐색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시선은 묘하게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는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가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음악 속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걸까?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저 안부 차원의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제 직감은 뭔가 달랐습니다.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꾸만 제 생활을 세세히 물었습니다. 집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연금은 따로 받으시나요? 남편분이 남겨주신 건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괜히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는 마치 친밀감을 쌓는 척하면서도 제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춤이 끝난 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은은한 조명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빛은 오히려 긴장감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정 씨, 사실 요즘 저한테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미소 대신 묘한 굳음이 있었고 목소리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감각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 그리고 달콤했던 말들이 파편처럼 흩어지며 하나의 의심으로 모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모든 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큰일이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 위로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 씨,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인 거 알잖아요.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은정 씨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덫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모두 불안의 그림자로 보였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불현듯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볼은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고 두근거리는 가슴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그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며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춤을 배우는 여인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그의 손을 잡아버린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점점 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사단락은 설렘에서 서스펜스로 전환되는 전조를 담았습니다. 감각적 친밀함 속에 스며드는 불안, 은근한 탐색과 첫 번째 돈 이야기를 통해 위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5단락 절정과 마무리도 이어서 확장해 드릴까요? 나의 말. 5단락 확장.
챗GPT의 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락을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4단락에서 서스펜스를 높였으니 5단락은 절정 붕괴 회고적 자각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즉, 박 선생의 본색이 드러나고 주인공 은정이 심리적 물질적으로 무너졌다가 결국 회고 속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흐름으로 구성하겠습니다. 5단락 확장.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선생은 더 이상 단순한 춤 선생도 따뜻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제 삶을 파고들었고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금방 갚을게요. 저는 그를 믿고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다시 5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급하다, 마지막이다라는 말뿐이었지만 금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이미 그의 말과 눈빛에 묵혀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우리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았고 혹여 아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그는 제가 망설일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를 때마다 저는 손이 떨리면서도 결국 통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새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 평생 아껴 모은 돈, 심지어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인출할 때 창구 직원이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신 건가요? 그때조차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바닥으로 꺼져내리는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늘 달콤한 독처럼 제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더는 내어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정 씨, 우리 관계를 아드님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트에서 함께 춤추던 사진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잖아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저는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랑을 믿고 싶었던 게 죄일까? 누군가의 손길을 원했던 게 잘못일까? 그 질문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과 휴대폰 기록을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마침내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제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을 속이고 돈을 빼앗은 조직적인 사기범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몸이 떨렸지만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춤과 친절로 다가왔지만 결국 제 전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다른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저는 그날 중년 나이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던 순간부터 이미 위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제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될 수 있고 그 틈을 파고드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부끄러워 숨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용기 내어 말해야만 끝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 더 이상 중년 나이트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댄스 교실에 다니며 몸을 움직이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저는 그것을 제 삶의 오점으로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와 위로를 전하는 힘으로 바꾸어 나가려 합니다.